운명을 알아보는 기술 박성준. 타고난 천성을 알아보는 법. 일간은 천간의 자리이므로 십천간 중 하나가 오게 된다. 이에 따라 다음 아래와 같이 태어난다고 할 수 있다. 갑은 양의 목이며 아름들이 큰 나무, 을은 음의 목이며 꽃이나 풀과 같은 작은 나무, 병은 양의 화로 태양이며 정은 음의 화로 달이나 초롱불 양초, 무는 양의 토로 드넓은 땅의 에너지, 기는 음의 토로 촉촉한 땅, 논, 경은 양의 금, 단단한 바위, 신은 음의 금, 날카로운 금속이나 보석, 임은 양의 수, 바다, 개는 음의 수, 옹달샘과 약수. 1번 감목은 큰 나무, 높이 솟은 소나무, 부러지더라도 절대 굽히지 않는다. 성격이 대담하고 꿈 이상 포부가 큰 편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위로 자라려고 한다. 이미 키가 클 만큼 컸는데도 더 자라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이지적이며 사례가 깊고 활동적이며 건실하게 노력하는 스타일이다. 겉으로는 쾌활하나 자존심이 강하고 시종일관 무뚝뚝하고 우직하다. 일목은 작은 나무, 풀꽃, 변화에 민감하며 바람이 불면 누웠다가 지나가면 다시 일어나는 풀과 같이 부드럽고 유연하다. 꾸준하게 노력하는 타입으로 인내심이 있지만 스트레스도 많은 편이다. 결단력이 약하고 질투심이 강하다. 병화, 태양 큰불, 양의 기운 중 가장 강하다. 태양에서 높이 떠서 빛나고 싶어한다. 통솔력과 지도력을 겸비하고 있고 말재주를 비롯한 재주가 많다. 불같은 성격 때문에 감정에 휘둘려 때로는 실수하지만 응기응변에도 능하다. 솔직하고 단순하며 비밀을 간직하기가 쉽지 않다. 감정이 분명해서 한번 싫은 것은 다시 좋아지기 어렵다. 정, 작은 불, 불씨, 촛불, 달. 촛불이나 전깃불과 같은 작은 불꽃이지만 속으로는 강하고 예민한 감정을 소유한다. 감정적이며 결단력과 실행력이 부족하며 의존심이 강하다. 서두르지 않는 편이고 합리적이지만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느라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무토, 넓은 토, 반, 광야, 초원, 사마, 땅의 근본 성질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와 신용을 중요시한다. 땅이라는 것은 다른 기운을 포용하는 성향이다. 드넓은 땅이므로 대륙적인 기질로 아량이 있다. 침착하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스타일이지만 고집이 세고 다소 게으른 것이 단점이다. 비밀이 많아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고 항상 언행에 신경 쓴다. 반드시 성공하려는 집념이 있다. 기토, 축축한 땅, 정원, 텃밭,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땅의 성향인 수용하는 특성이 강해서 내면에 관심이 많고 다소 보수적이다. 본심을 잘 표현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도 잘하지 않는 편이다. 속내를 털어놓는 사이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복잡한 세상을 싫어하고 사람을 잘 믿으며 순진하다. 믿음과 신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온갖 모략이나 술책이 판치는 세상에서 속거나 상처받기 쉽다. 경금, 단단한 바위, 사내의 바위, 변하지 않는 굳은 마음으로 순수하게 살고 싶어한다. 표정이 굳고 다소 딱딱하고 강인한 인상을 풍긴다. 선과 악의 구분을 분명하게 하려고 하니 좋거나 싫은 것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다. 무던하게 인간관계를 잘
하기도 하지만 주변에서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맥을 만드는 데 관심이 적어서 억울하게 구설에 오르기도 한다. 남의 어려움을 돕거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의로운 마음이 있고 리더십이 있다. 강자에 대항할 줄 알고 약자를 도와주려는 인간미와 의리가 있다. 정에 약하다. 아첨할 줄 모르고 때론 너무 냉정하고 강직하여 손해를 보기도 한다. 신금, 날카로운 금속 보석, 날카로운 내면을 가지고 있어 다소 성격이 있는 편이다. 상처를 잘 받지 않지만 한 번 받은 상처는 잘 지워지지 않아서 오래 간다. 인간관계가 한번 틀어지면 회복하기 어려워 항상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 감성이 풍부하며 정에 좌우되기 쉬운 청성을 지니고 있다. 성격이 예민하고 까칠하지만 스마트하고 판단이 예리하며 직감이 발달했다. 남녀 모두 멋을 안다. 임수, 큰물, 바다, 강. 큰 강물이나 바다를 뜻한다. 바다처럼 끝없이 흘러서 세상의 끝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지혜롭고 현명하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이 뛰어나다. 한 군데 머물지 못하고 변화를 즐긴다.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팔방미인으로 여러 방면에 능통하다. 두뇌 회전이 빠르나 약간 고집이 있고 음흉하다. 개수, 옹달샘, 계곡, 샘물, 이슬비, 음의 기운 중 가장 음적이다. 안개처럼 빛처럼 감성이 살아있는 삶을 살고 싶어한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 뛰어나다. 성격이 치밀하고 잔정이 있다. 무모한 도전이나 위험한 일을 하지 않고 안정을 추구한다. 희생정신과 서비스 마인드가 뛰어나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한다. 만일 거절해도 계속 생각하느라 속이 불편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타고난 천성을 알아보는 법 2. 천성과 운명이 하나가 되면 복록이 저절로 따른다. 자신이 타고난 기질을 알고 그에 맞게 살아갈 때 행운이 붙는다. 적천수에 나오는 얘기. 팔자의 8글자를 음양오행으로 바꾼 후에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일간과 나머지 7개의 글자와의 관계를 봐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란 일간과 오행이 같은지, 즉 상생관계인지 삼각관계인지 살펴보는 것을 가리킨다. 지금부터 일간을 뺀 7글자의 글자를 칠자라고 하겠다. 일간과 칠자의 관계. 일간이 목이고 월에는 수, 연에는 화, 시에에 수가 있고 밑에는 목, 토, 화, 토가 있는 일간이면 일간인 목과 칠자 관계는 왼쪽 상단의 수부터 시작해서 수목 관계로 살펴보면 된다. 왼쪽이면 여기 시감서부터 해갖고 수, 토, 화, 토, 수, 목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일간인 목은 오른쪽 다른 오행의 관계를 알아보는 기준이 되므로 제외한다. 따라서 음수와 양수, 양화와 음토, 양화, 양토 그리고 목순이 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는 게 시의 천간, 그 다음에 월의 천간, 그리고 보는 게 일간 지지의 화, 그리고 시지의 토, 그리고 월지의 토, 지지, 그
그 다음이 연간을 보는 것 같아요. 일관 칠자의 오행관이 같은지, 즉 생하는 관계인지 극하는 관계인지 52쪽 표에 따라 확인하면 된다. 생하는 것은 반드시 좋고 극하는 것은 나쁘기만 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를 들어 특정 오행이 과할 때 나를 더 생해주는 오행이 온다면 넘치게 되어 흉하다. 과한 것은 극하거나 눌러주는 균형을 찾으면 좋아지기 때문이다. 목은 화가 있어서 불이 된다. 나무는 불을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며 토는 금을 생하고,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은 모르려나? 간단한 얘기들을 내행한 거라 가볍게 읽으려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동안 너무 무거운 거가 있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목은 화를 생해서 목생화라 하고요. 화는 토를 생해서 화생토, 토는 금을 생하니까 토생금, 금은 수를 생해서 금생수, 수는 목을 생하니까 수생목. 그리고 상극관계는 목은 땅에 뿌리를 박으니까 흙을 헤집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목국토. 화는 뜨거운 불로 금을 녹여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극해서 뭔가를 만드는 거다 해서 화극금. 토국수는 물은 길이 있어야 갈 수 있잖아요. 그거 막기도 하고, 우리 물을 사용할 땐 댐으로 막아가지고 그 물을 써서 뭐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수력 발전을 하거나 범람하는 거, 물이 범람하는 것을, 낮은 곳에 범람하는 걸 막기 위해 물을 막아서 처리하거나 이랬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토로 물을 갈 길을 막는다, 방향을 막는다. 그리고 금은 목을 도끼로 나무를 자른다. 쇠는 나무를 극한다. 그래서 금극목. 수는 화를 끄죠. 물이 불을 끈다. 물은 불을 극한다 해서 수극화. 밥과 빵이 들어오는 운이라고 배가 부른데도 마다하지 않고 계속 받아 먹어서 속이 불편해진다면 이것은 흉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태양의 햇살은 따스하지만 산불은 흉하다. 이때 나무는 땔감이 되므로 불을 생해주는 나무, 즉 목생화라는 상생의 상황은 좋지 못하다. 산불에는 오히려 강력한 물로 극해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하자면, 강력한 불이 있으면 목생화로 불이 확 크면 물로만 끌 수 없죠. 토로서 불을 끄기도 합니다. 이제 일간과 칠자의 관계를 살펴보자. 앞으로 나와 있던 자의 예시이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책으로 한번 보시고 간단한 얘기들이니까. 타고난 천성을 알아보는 법 세 번째. 자기 운명을 아는 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를 아는 자는 남을 탓하지 않는다. 천성을 알면 원망 대신 수용이 생기고 그 순간 기운이 열린다. 십성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일간과 오행이 같고 음양이 같으면 비견, 음양이 다르면 겁재. 일간을 생하고 음양이 같으면 식신, 음양이 다르면 상관이라 하고, 일간이 극하며 음양이 다르면 정재, 음양이 같으면 편재. 일간을 극하며
음양이 다르면 정관, 음양이 같으면 편관이라고 하고, 일간을 생하며 음양이 같으면 편인이라 하고, 음양이 다르면 정인이라고 한다. 또 십성을 두 개로 묶어서 부른다. 비견과 겁재는 비겁, 식상과 상관은 식상, 정제와 편재는 재성, 정관과 편관은 관성, 그리고 정인과 편인은 인성이라고 한다. 위에 대한 내용은 정인, 편관 이런 식으로 십신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읽어보면, 오늘은 비견 겁재까지밖에 못 읽을 것 같아요. 비견, 자존심,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깊다. 자존심이 강하다. 독립적이다. 자기 위주로 생각한다. 자아가 강하다. 자기 방식이 옳다고 믿는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 관심이 많다. 독선적이다. 고집이 세다. 주체적이다. 비견은 사람을 상징하며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주관한다. 고집과 자존심이 강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해야 만족하고 관계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가 많아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받기 쉽다. 타인의 조언을 듣기보다는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하고 싶다가도 같은 일로 남에게 지시를 받으면 딱 하기 싫어지는 청개구리 기질도 있다. 협업보다는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책임을 지는 일에 적합하다. 그래서 임비식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독립적으로 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구직이나 디자인한 사람들이나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죠.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상관이 있어서 자기 식상관이 왕해야 그게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게 되면 그렇게 일을 만든 사람을 원망하기 쉽지만 자기 스스로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남다른 책임감을 갖는다. 일이 조금만 잘 풀려도 자존감이 살아나서 금세 의욕이 충만해지만 일이 풀리지 않으면 자존감이 급격히 떨어져 심리적으로 바닥까지 경험한다. 자존심이 강하면서 생각과 고민이 많기에 감정 표현이 서투른 사람은 일이 안 풀리면 고민과 부정적인 감정을 쌓기만 하고 표출되지 않아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기도 한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장기적으로 자기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오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고, 무엇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만 다른 사람에 비해 성과도 빨리 나고 만족감도 크다. 비견이나 겁재가 많은 사주는 군겁쟁재 또는 군비쟁자라고 한다. 사주에서는 비겁과 겁재가 재물인 재성을 차지하기 위해 다툰다는 의미로 본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뜯어가려고 하니 재물이 들어올 때 관리를 잘해야 한다. 이성을 만날 때 권위적이거나 주정이 강한 상대는 어울리지 않는다.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불만이나 고쳤으면 하는 점을 지적받으면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여 괴로워하고 견디지 못하는 기질도 있다. 직업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군검, 경찰, 방송국, 신문사 등이 어울린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